차이차이 날이 밝았고요. 지금이 8시 33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엄마한텐 비밀이야를 보러 가고요. 비가 좀 내릴 것 같아요. 얼른 가보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에서 하고요. 이번 영화제에서 롯데시네마는 처음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봐요. 네, 영화 정말 잘 보고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질문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간단하게 그 엄마 역할을 하신 분께서 매번 앞에 현관 쪽에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제가 문화적으로 무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역 배우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동생이 캐슈넛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번 골똘히 보다가 엄마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떤 감정이 지나간 다음에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벨바그를 보러 동서대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안이 추워서 가디건을 챙겨왔고 누벨바그 잘 보고 오겠습니다. 누벨바그를 보고 나왔고요. 뭔가 신문 같은 것도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주셔서 뭔가를 외쳤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영화였고, 이제 누벨바그가 프랑스어인데 뉴 웨이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벨바그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감독들 3명 정도, 그리고 대표적인 영화들 네 멋대로 해라, 400번의 구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에 프랑스 시네마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 멋대로 해라를 고다르 감독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지, 어떤 방향성이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제목만큼 제 멋대로 하는 감독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화가 8시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있을까 합니다. 모모커피에서 줄 서고 있다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누벨바그를 잘 보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영화의 전당을 좀 둘러본 다음에 시간이 돼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볼 영화는 요거 내가 여자가 된 날이고요. 200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저 잘 보고 볼게요. 여자가 된 날을 보고 왔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영화라서 그 필름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봐줄만은 했습니다. 제가 광주극장에서 추락인가 웃음인가 엄청 오래된 영화를 봤었는데 그만큼까지는 아니어서 나름 잘 봤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소녀, 자전거 타는 여인,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일단 소녀는 여자가 되기 1시간 전인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종교가 짙은 이제 무슬림교로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9살이 되면 여자가 되니까 남자애들하고도 놀지 말고 밖에서도 나가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가려야 하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걸 뭐든 다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얘가 같이 노는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랑 또 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제도 같이 놀았는데 오늘이라고 왜 못 노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는 놀고 싶다.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까지 막 12시에 태어났으니까 아직 11시니까 1시간 남았다. 여자가 되려면 나 그 사이에 놀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정오까지 오겠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게 첫 번째 소녀의 이야기고요. 소녀의 이야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애가 이제 나갈 때 스카프를 쓰고 가요. 근데 스카프가 되게 이제 무슬림들이 쓰는 그런 문화권에서 쓰는 스카프는 온몸을 둘러야 되기 때문에 크잖아요. 그 스카프의 의미가 소녀가 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녀 그 자체,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억압하는 걸로 쓰였지만 이 소녀가 스카프랑 물고기 장난감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꾸고 그 스카프가 남자애들이 만드는 배의 돛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에서 도치되어서 나아가는 상징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권에서는 여자와 남자 차이가 분명하고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느껴서 참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에 들어서는 막 자전거 경주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보여요. 근데 그 여자들이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성인쯤 되면 온몸을 다 감싸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남편이 말을 타면서 와가지고 자전거에서 내려와라. 내 말 안 들으면 이혼이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되게 반복되는 대사가 자전거에서 내려와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포장된 도로가 있고 비포장된 땅이 있어요. 비포장된 땅에서는 말이 달리고 있고 포장된 도로에서는 자전거 경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로 보이고 다 이 히잡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둘러쓴 여자로 보이고 그들 와중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밟는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되게 우여곡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겪어요. 뒤처지기도 하고 앞으로 질러가기도 하고 말이 확 달려가서 회유도 하고 이게 또 웃긴 게 처음에는 남편만 달려왔다가 안 되니까 중개사도 달려오고 안 되니까 마을에 이장님 막 어르신들까지 다 달려오고 그 자전거 달리는 거 하나 왔겠다고 1명에서 2명, 2명에서 4명, 4명에서 6명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 탄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의 형제로 보이는 사람이 앞을 가로막아서 강제로 자전거를 뺏어 들면서 그거를 멀리 부감으로 찍으면서 그 에피소드가 마무리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웬 할머니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온갖 살림살이를 막 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마도 고용한 아이들 같은데 할머니가 산 그런 가구들, 잡화들, 일상용품들을 그루마 같은 걸로 막 끌어가지고 옮겨줘요. 그래서 줄줄줄 따라가는데 이 에피소드가 참 저는 좋았던 게 그 물건들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막 정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해변가로 가요. 해변가로 가서 이제 물건들을 집처럼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뭐 앉아있기도 하고 차를 끓여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할머니 손에는 여기 손가락에 살 목록을 생각해놔서 매듭으로 다 지어놨는데 하나 살 때마다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근데 그 매듭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지 하다가 그냥 제일 싫어야 되니까 가구를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그때 마침 두 번째 에피소드인 자전거 경주에서 낙오가 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발견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물건을 배에 옮기고 이제 가는 모습을 첫 번째 소녀가 또 보게 돼요. 사실 이 모든 게 동시간대에 이뤄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 연출이 참 신선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녀가 자라서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를 탄 여자가 이제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약간 반전으로 좀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좀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인 할머니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감독의 꿈을 직접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굉장히 억압된 사회에서 살아오고 살아왔을 것이고 살아갈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의 나이대별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좀 환상적으로 동화적으로 꿈을 좀 펼치는 그런 연출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화는 여기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영화를 또 볼 건데, 내일은 제가 원래 휴먼 리소스라는 거를 티켓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시간대가 비어 있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라는 영화를 딱 하나 남은 거 티켓팅에 성공해가지고 그걸 봅니다. 내일 알파도 보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숙소 가서 또 본 얘기 해볼게요.